국원고 1학년 내신 총평을 진행하게 된 에이다 총조전 부원장 김가연입니다. 이번 내신 총평을 통해서 국원고의 시험 스타일이 이전과는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실제 경향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이번 시험의 킬러 문항은 뭐였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고득점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 6주라는 긴 내신 기간 동안 끝까지 믿고 따라와준 우리 학생들과 옆에서 묵묵히 응원해주시고 지켜봐주신 학부모님들께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남기면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학기 중간고사의 내신 분석 결과표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범위는 작년이랑 올해랑 교과서 2과, 모의고사 7개에서 8개의 셀렉 지문으로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출제 비중도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눈에 띄게 차이점을 보이는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본문 외지문이라는 곳입니다. 본문 외지문이라고 하면 교과서 모의고사의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문장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맞출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은 평소에 쌓아놓은 영어 실력이 좌지우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의 국어고에서도 시험이 쉽다라는 편견을 버리고 이런 본문 외지문이 나왔을 경우에도 서술형과 객관식을 맞출 수 있는 실력을 평소에 쌓아놔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앞으로의 시험도 본문 외지문의 출제 비중이 늘어난다면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번 시험에서 어떤 문제들이 킬러 문항이었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가져온 4개의 문제 말고도 추가적인 킬러 문항이 있는데, 그것은 담당 선생님과 함께 문제풀이 시간에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시험의 난이도가 상승이 되면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관점을 파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관점이라고 하면 긴 글을 요약을 해서 글쓴이의 주장의 문제를 파악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게다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파악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닌 1번에서 5번까지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같은 관점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단어량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다면 틀렸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본문이 여기 지금 나와 있진 않지만 긴 본문을 요약하자면 업사이클링이 좋고 업사이클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글쓴이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도 업사이클링이 좋다라는 관점을 찾아내기만 한다면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1번부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에서는 우리가 물건들을 버리기 전에 여러 번 재사용하는 것은 줄여준다, 낭비되는 물건의 양을 이라고 하면서 재활용을 플러스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이 될 수 없고, 2번에서는 우리가 창조적으로 재사용을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업사이클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랬을 경우 우리는 더 많은 쓰레기를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함으로써 지구를 보존할 수 있다라고 나오므로 2번이 바로 업사이클링을 플러스로 보는 지문이었습니다. 3번의 경우에는 천연자원을 절약하는 것이라고 나오면서 천연자원에 대해서 플러스로 보고 있는 지문이며, 4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이 쓰레기를 관리하는 완벽한 방법이면서 돈도 절약된다, 우리는 재활용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며 재활용을 플러스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에서는 우리가 재활용 쓰레기통을 사용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쓰레기통을 우리가 플러스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석만 정확하게 되면 너무나도 쉽게 답이 2번인 것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충분한 단어량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틀렸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신 기간에 단어량을 채우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내신과 내신 사이 그 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텀에서 우리가 단어의 양을 충분하게 채워놓고 다음 시험을 가야 똑같은 유형의 이러한 문제들이 나왔을 때 맞출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서술형 문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국어고의 특징은 서술형의 배점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것인데요. 한 문제당 8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하나를 틀리면 정말 크게 다가오는 그러한 배점 구성이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시험에서도 고득점을 원한다면 무조건 서술형을 채울 수 있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1번, 2번에서 원하는 구조를 파악한 다음에
긴 본문에서 정확하게 그 구조를 찾아낼 수 있는 시야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전부 다 틀렸을 것입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made of wood라는 부분이 앞에 나와 있는 폰 케이스를 꾸며주는, 분사가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구조를 볼 수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였고, 2번 같은 경우에는 후절이라는 형용사절이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형용사 구와 형용사 절에 대한 개념이 형성이 되어 있는 학생들이라면 무리 없이 문제를 맞출 수 있었겠지만 그것이 아닌 학생들은 틀렸을 가능성이 높은 문제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내가 형용사 구와 형용사 절을 찾아내는 시야가 없다라고 한다면 신텍스 빌드업 이센셜을 통해서 채운 후 다음 기말고사를 대비하는 것이 고득점으로 향하는 지름길일 겁니다. 다음 문제는 이전의 국어과는 가장 다른 문제의 출제 경향을 나타내고 있기에 가져왔습니다. 이전까지의 국어에서는 직접 연계, 즉 본문을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출제하는 경우가 많았고 변형이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서는 빈칸 유형을 변형을 시켰기 때문에 앞으로도 변형이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변형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전 시험은 쉽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지만 변형이 되면 그만큼 난이도도 올라간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변형이 되었는지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지문은 모의고사 지문으로 빈칸인 여기 노란색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단어는 the time lag이라는 시간의 지연을 뜻하는 단어가 원래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모의고사 이 지문이 변형이 되어서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the time lag이랑 같은 의미를 띠고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포인트였습니다. 따라서 옆에 보면 보기를 전부 다 해석을 적어봤었는데 1번이 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건 the time lag은 우리가 쉬운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반면에 interval이라는 간격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여 아이들이 혼란이 올 수 있게끔 문제를 출제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시험에서도 계속해서 변형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빈칸을 그대로 공부하는 것이 아닌 빈칸의 내용이 어떤 단어로 나와도 전부 다 같은 맥락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다고도 할 수 있는 마지막 킬러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어려웠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글을 읽고 첫 번째로는 요지를 파악을 했었어야 했으며 두 번째로는 영작까지 진행을 했어야 했습니다. 다만 영작도 내 마음대로 요지를 영작하는 것이 아닌 필요 조건에 맞춰 충족된 영작을 진행을 했어야 했고 조건에 주어진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알고 있지 않다면 필요한 단어 또한 추가할 수 없었던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인 it, to 구문을 알고 있어야 추가 단어인 it, is, so를 집어넣을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시험 문제 하나만큼은 1등급과 2등급을 가르는 최고의 킬러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모른다고 한다면 비내신 기간을 통해서 신텍스를 통해서 채워놔야 다음 내신에 나왔을 때는 정확한 조건을 충족을 해서 영작을 하면 8점이라는 점수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1등급으로 가는 그 키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지금 국어고 1학년의 내신을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았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다음 내신에는 또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을 담당 선생님과 충분히 나눠본 다음 그거에 맞춰서 기말고사를 대비를 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